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4명 늘어서 전체 확진자 수는 8,961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개학 전인 4월 5일까지 앞으로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보다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병률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승 의원님 확진자 현황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제 64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 확진자는 8,961명으로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100명대 또 밑으로 이제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네. 사실 100명대라는 그 세 자릿수, 두 자릿수보다 한 자릿수까지 빨리 좀 떨어지기를 원하고 사실 한 자릿수 정도로 갔을 때에는 의학계 계시는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니까요. 조금 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2주간 적극적인 사회 격리를 통해서 네. 좀 이렇게 확진자 수가 이제 세 자리에서 두 자리에서 한 자리로 내려가기를 굉장히 바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제 사망하신 분은 111명이 되는데요. 네. 그분들의 명복과 그다음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또한 좋은 점은 완치 격리 해제된 확진자 수는 오늘 257명이 늘어나서 총 3,166명이 되었습니다. 네,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완치자가요. 네. 그렇게 되면은 보니까 경북 경산에서요, 90대 환자가 완치됐다. 이 완치자 속에 좀 네. 포함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네, 93세 환자분이신데요. 네. 13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가 됐습니다. 네. 이분 뭐 고령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치매 말고는 다른 기저질환이 없는 그런 상태이셨어요. 원래 좀 건강하셨네요. 네, 다른 기저질환이 없었다니 특히 이제 당뇨병이라든지 심혈관계 계통 질환이 이번 코로나19에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질환들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이분은 다행히 이제 치매 그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의료진들의 노력 끝에 아주 완쾌돼서 회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나라에서 고령자들도 이렇게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그런 치료를 받게 되면은 네.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셨다라는 그런 아주 그러게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뉴스라고 네,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근데 네. 반면에 지금 젊은이들 얘기가 지금 계속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20대 사망자도 나왔었고요. 지금 네. 치료받고 있는 분 중에서 지금 사이토카인 폭풍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발표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20대 그 연령층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네. 경미한 증상으로 이제 완쾌가 된다.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지난 그 17세 환자, 물론 이제 코로나19는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만 네. 사망 이후 또 그리고 20대 환자 한 분이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현재 아주 중증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그런 언론 에크모 보도가 있은 치료받고 이후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이제 불안감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WHO에서도 네. 그 사무총장이 직접 20대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죠. 당신들이 천하무적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비록 그 감염이 돼서 네. 증상이 경미한 상태로 대부분 완치 판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이분들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더욱 이 감염에 유의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 같은 데서는 지금 젊은이들 클럽 가고 뭐 길에서 술 마시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클럽들 지금 성행하고 아주 있다고 다시.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네. 이럴 때 이 코로나19의 확산의 어떤 이 주된 이 방아쇠 역할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더더욱 이런 방역 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빨리 나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킬 우려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사이토카인 폭풍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닥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신규 확진자 중에서 지금 해외 유입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된 인원이 이번에 13명입니다. 어제만 해도요. 네네. 어제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수조사 지금 시작이 됐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사실 유럽발 이제 전수조사가 시작되고 어제 이제 전수조사자 명단은
2명이 되었습니다. 네. 그중에서 유증상이 있는 사람, 증상이 있는 사람은 152명이 되었는데요. 10% 되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8곳, 그러니까 3곳, 8곳인데 3곳은 어떤가 하면 유증상자들이 나와 있을 때 임시 검역소에서 격리 생활하는 지역이 한 3곳. 네. 그다음에 증상이 없지만 14일 동안 이제 그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장소가 임시생활시설이네요. 예, 임시생활시설이 이제 8곳. 그래서 11곳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13명이 이제 어느 정도 새롭게 확진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전체 숫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4명 중에 13명이라는 숫자는 한 20% 이상, 20%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질본 쪽이나 그냥 검역 당국에서는 도르는 분들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안전을 조금 생각해 주셔서 아마 3곳, 8곳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그런 어떤 그 격리 시설과 그다음에 임시 생활 시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유럽도 문제인데요. 유럽이 네. 이제 가장 급하게 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미국 쪽에서도 만만치 않게 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도 그렇고 정부 쪽에서도 그렇고 이 전수 조사를 하는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죠. 네, 사실 이제 전수조사라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조치로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자원들이라는 것이 다 그렇죠. 우리나라 방역에 이제 투입돼야 될 자원들이라고 저는 그만큼 생각합니다. 또 빈 곳이 생기게 네, 마련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진 여부를 판정해서 처음부터 격리 조치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네. 예, 그런 조치보다도 더 시급하게 일단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오는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2주간의 시설 격리를 통해서 네. 그리고 증상이 발생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그 검사를 통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검체 검사를 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중국이나 일본을 가더라도 네. 중국이나 일본 보건당국에서는 바로 이제 그 우리가 묵고자 하는 호텔 등에 2주간 격리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네. 처음부터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그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조금은 더 효율적으로 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네. 정부도 날짜를 못 받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어떤 전수조사하는 것은 뭐 처음부터 확실하게 음성 양성을 판단해서 격리하는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 물론 똑같죠. 저 격리하는 것들은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무한하지가 않다. 그렇죠. 한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원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좀 아껴 쓸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방법도 한번 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늘어나기는 할 것 같습니다. 대상이요. 전수조사하는 대상이. 더 늘어나죠.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 검사도 해야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또 뭐 아프리카까지 또 확산된다고 하니까 남미. 맞습니다. 그렇다면 또 그쪽에서 들어오는 분들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되니까 갈수록 우리의 그 이 무게는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일단 국내가 조금 빨리 더 안정이 되면 네. 해외 쪽에서 들어오는 사이드의 검역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텐데 말이죠. 네네. 네, 어쨌든 국내 상황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개학 전인 다음 달 5일까지 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우리 국민들 정말 열심히 잘 참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더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협조 잘 안 하는 곳이 있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매주마다 돌아오는 이제 종교시설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네. 어제 이제 정부 당국에서 이야기를 했는 그 내용은 약 45,400여 개의 교회 중에서 26,000여 개의 교회가 지금 온라인 예배나 그다음에 예배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한 57% 정도 되는 반 숫자라고 이상이네요. 예, 네.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수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 역시 한 3,000여 개가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집회 예배를 드리더라도 방역 수칙이 있으니까 네네, 그 부분을 7가지 잘 지킨 규칙을. 대부분은 잘 지키고 있는데 네. 한 3,000곳 이상은 그것도 안 지키고 있다. 이런 네, 뭐 문제죠. 어제 이제 특정 성북구에 있는 교회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사실 교회 쪽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성도들이 직접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 나머지 교회들은 안 그럴까요? 당연히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겠죠. 하지만 교회 전체가 그걸 협조해서 셧다운을 하고 출입을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거 말씀드리긴 조금 송구스러운 말씀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교회가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그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들이 지역사회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모습일까라는 걸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엄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적극적으로 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의 어떤 행정 조치뿐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질병이 발생하면 구상권까지 행사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구상권이라는 부분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 뭐 그렇죠. 방역 비용이라든지 또 치료 비용이라든지 네, 이런 네. 것들을 그 시설에다 물리겠다. 네, 먼저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난 다음에 그 비용을 거기서 나온 귀책 사유로 발생했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금액을 구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가 그 담임 목사인 사랑제일교회 같은 네네. 경우에 지금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바로 지금 행정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행정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번 주가 이제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되겠죠. 명령조차도 지금 안 지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그 태극기 집회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좀 큰 결정을 좀 해주셨으면 2주만 좀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그 사회 격리 조치가 만들어진다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제2차 감염에 대한 폭발적인 전감은 없다면 어느 정도 안정세로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큰 의미에서 조금 지켜주셨으면 물론 저는 종교의 자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네. 종교의 자유라는 게 굉장히 근본적인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상황은 좀 협조를 해야 할 때다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자,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겠다. 이 2주라는 기간을 설정한 이유가 네. 4월 6일에 계약이 있으니까 네. 그 전까지 우리가 지금 시간을 번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좀 그렇습니다. 계약까지 연기한 김에 좀 잘해보자.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질병의 잠복기가 지금 2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그 2주 동안에 우리가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이 질병이 그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발견할 사람들 다 발견하자.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어쨌든 개학을 해야 되니 그 개학 기간을 앞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수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그런 의미로 2주를 우리가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국민들이 다 잘 협조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만 네. 잘 됐을 경우에 2주면은 2주가 지난 다음에는 우리가 조금 달라진 양상을 또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일부 예상하세요? 좀 그 완화된 그런 모습들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2주 만의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으로 이 질병이 어떤 안정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몰고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적어도 한 4주 정도 동안은 우리가 거의 인내심을 갖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을 지속한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우리가 조금은 좀 안정된 생활 속을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기대를 제가 가져봅니다. 네. 자, 정부가요. 지금 종교시설만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체육시설이라든지 유흥시설 이런 영업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좀 자제해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는 권고로 할 수밖에 없는 되죠. 거죠. 예. 네.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저도 주말에 되게 이렇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걷고 또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네. 사실 체육시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밀접 접촉이 가능한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뭐 운동을 할 때 격한 운동을 하다 보면 호흡도 굉장히 거칠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저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행복 추구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흥시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그 장소 역시 밀실이고 밀접 접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정당국에서 권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권고 조치를 하고 당연히 어떤 그 종업원이 아프면 즉시 퇴근하게 하고 하루에 2번 체크하고 거기에 대한 대장을 만들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런 사실상의 저희 질본에서 말씀을 주셨던 7가지 예방수칙을 그대로 지키는 걸 전제로 지금 이제 그 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좀 국민들 여러분들께서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공공시설이 아니고 민간 기업들, 업체들 아니겠습니까? 어쩌보면 또 소상공인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이쪽 분들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죠? 네, 사실 좀 교수님하고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유럽은 저렇게 잘 지키고 대한민국은 좀 힘들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유럽에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에 소셜은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급을 받을 때 40%, 50% 이상의 어떤 금액을 소셜로 줘서 충분히 자기의 노후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전이 된다. 예, 그게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사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가게만 생각하더라도 오늘 문 닫으면 내일 아침에 제가 도시락을 쌀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통장 속에 뭐 1,000만 원 이상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저만 하더라도 사이버머니라서 그 결제하고 나면 그 제로로 수령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 소상공인들의 아픔은 분명히 국가가 좀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적극적인 따랐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권고라고 나중에 국가가 회피하지 마시고 사실 이게 국가가 명령했을 때는 손실보상을 해주지만 권고면 손실보상을 안 해줄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서민들은 국가가 이야기하면 그것이 권고건 명령이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따라줬다면 대통령께서 50조에 대한 어떤 그 긴급 금융 지원을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무이자로 뭐 금액을 좀 금전을 좀 빌려 주시든지 아니면 기타 이런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이렇게 완화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신 국민들이 나중에 이 일로 손해 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따뜻한 마음을 좀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또 이런 분들 또 영세한 분들이 또 특히 앞서서 피해를 받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 고려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근데 이렇게 힘드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니까 우리가 먼저 좀 앞장서겠다, 모범을 좀 보이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네. 사실 뭐 모든 공공기관이 지금 저희들만 하더라도 회의를 절대로 이렇게 대면 대 대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걸 화상회의로 하고 그 다음에 저 전자결제 형태로 전부 다 이렇게 접촉하지 않고 결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최소 인원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하도록 만들고 점심시간도 따로따로 이렇게 층별로 다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도 이런 어떤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장관들께서 여러 가지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정은경 본부장이 올라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오늘 브리핑 감염증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3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961명이며 이 중 해외 유입 환자는 144명입니다. 이 중에서 3,166명은 격리 해제되었고 어제 신규 확진자는 64명이었으며 격리 해제자는 257명으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에 있는 환자 수는 감소하였습니다. 확진 환자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81.1%는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었고 기타 산발적인 발생 사례 또는 조사 분류 중인 사례는 약 18.9%입니다. 어제 서울 지역에서는 6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관련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해외 유입 환자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24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주로 그 신천지 교인들의 그 확진자 접촉자 가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 접촉자의 양성자가 상당히 많았고 요양병원, 요양원과 관련된 환자 증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14명의 확진자가 증가되었습니다. 성남 은혜강 교회 관련 또는 구로구 콜센터나 부천 생명수 교회 관련된 유행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군포의 효사랑 요양원 관련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해외 유입 그 사례 중에서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확진자가 13명으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신천지 관련된 사례는 56.4%, 집단 발병과 관련된 사례가 8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 사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 관련해서 전일 대비 4명이 자가 격리 중에 추가로 확진되어서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총 156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주로 11층에 근무하는 콜센터 직원이 94명이 확인이 돼서 전체 그 근무자 대비 양성률이 40% 정도의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수정구 소재의 은혜강 교회 관련돼서 전일 대비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3월 9일부터 현재까지 70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에 3명은 자가격리 중에 추적 검사를 통해서 확인되었으며 1명은 추가로 확인이 되어 추가로 확인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장소와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일부는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3월 22일 요양병원 2개소에서 4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22일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날인 어제는 유럽발 항공편 등 진단검사 대상자가 유럽발 입국자 수는 1,442명이었고 이 중 유증상자 152명은 공항의 격리시설에서 격리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출발 국가에 이제 직항이 있고 또 카타르나 아랍에미레이트 등을 통해서 경유해서 들어온 경우도 유럽 입국자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항으로 들어온 6편 기준으로는 전체 입국자 수 중에 내국인의 비율이 92.2%였습니다. 무증상자 1,290명에 대해서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어제 19시 기준으로는 6명이 먼저 검사 결과가 확인되어 6명은 귀가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검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검사 결과는 집계 중에 있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 능동감시를 시행하고 경증인 확진된 확진자 중에서는 경증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고 중증의 확진자는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규 확진자 64명 중 해외 유입 관련 사례가 14명, 21.9%로 유럽 등에서 해외 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해외 여행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시급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시는 입국 시에는 의심 증상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검역관에게 자진 신고하고 검역 조사와 진단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입국 후에는 가급적 14일간은 자택에 머무르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고 유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선별진료소 진료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유럽 입국자는 검역 및 방역 당국의 조치에 충실히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도 해외 출장자는 귀국 후 2주간은 출근하지 않도록 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종교시설, 사업장 등에서 집단의 대량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3월 22일부터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최대한 집안에서 머무르시면서 꼭 필요한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시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직장에서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다중이용 공간의 사용을 자제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도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업주들께서도 직원 좌석 간격을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을 통해 직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공고드립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유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 체크 등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가 감염병처럼 퍼지는 정보감염증, 인포데믹 현상과 관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당부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주변 사람의 소문,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나 온라인 및 언론 매체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출처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포데믹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소금물을 분무하는 사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일어난 메탄올
공업용 알코올인 메탄올로 소독을 하면서 발생한 중독 사고 등과 같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는 바이러스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정보의 출처가 신뢰할 만한 정보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코로나19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는 출처를 먼저 확인하고 또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인지 방역 당국의 공식 누리집 및 감염병 전문 상담 콜센터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최근에 그 전국 미디어 리터러시 교사 협회가 발표한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정보 이용 능력에 대한 가이드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서도 코로나19 정보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불필요한 공포와 불안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기, 또 의학 정보는 전문가의 견해인지를 확인하기, 또 부정확한 소문이나 거짓 정보는 공유하지 않기 등의 그런 원칙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5일까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하나로 정례 브리핑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브리핑은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여 전달되며 최대한 현장에서 구두로 답변하면서 투명한 소통은 계속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사전에 받은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의 브리핑 들었습니다. 말씀한 대로 오늘부터 정부의 브리핑 역시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앞에 기자들이 배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해드렸다는 말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만큼 강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지난해 주말에 어제 그제 날씨가 좋았어요. 굉장히 네. 따뜻해졌고 이제 봄이 진짜 오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출래불사춘의 상황입니다. 네. 근데 밖에 나가고 싶은 분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네. 어저께 많이들 나오셨던데 네, 네. 밖에 야외 산책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허용할 수 있다? 또 주의할 점이 뭐가 있다?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뭐 집 근처에서 가벼운 산책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네. 이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그리고 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야외 활동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이 그동안에 좀 다친 마음을 좀 그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좀 권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네. 몸도 근데 좀 이제 풀어야 그렇습니다. 되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과도한 무슨 뭐 운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하게 되면 또 이제 그 이 비만이 분비물이 또 튄다든지. 나올 수가 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그 삼가를 해주시고요. 또 멀리 자동차를 이용해서 여행 가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모이는 관광지 네. 이런 데는 안 가는 게 아무래도 이제 가다 보면 또 마음이 또 좀 해이해지고 또 긴장이 좀 풀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집 근처에서 가벼운 산책 정도의 그런 활동들은 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리도 조금 떨어져 있으면 네, 좋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